이명박 씨가 22일 오후 11시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퇴임한 지 1852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구속에 대해서는요, 수년 전부터 그 범죄성을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야기해왔죠. 결국 사필 규정 이명박 씨는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현재 죄가 인정된다, 그런 의미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증거 기록 등 157권 8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명박 씨는요, 오늘이 22일인데 21일 날 새벽에 자신의 입장문을 미리 써놨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도 가식적이고 뭔가 좀 가증스럽기까지 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박근혜 탄핵보다 훨씬 더 기쁜 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스마트폰 다이어리에 3월 22일 이명박 구속이라고 적어두십시오. 가장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으로 이어지는 보수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사실상 수구적폐 세력의 몰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명박 씨는 이 순간 이후에 사실상 특별한 일이 없다면 살아서는 감옥에서 나오기 힘들 만큼의 중죄를 졌고요. 그 수사량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죄가 구속이 된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양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댓글 1위가 이런 내용이네요. 이야, 기분 좋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 내려가셔서 했던 말씀이죠. 이야, 기분 좋다. 이런 거고요. 지금 이명박의 수사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명박의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는 김윤옥, 이시영, 이상주 이런 자들도 수사를 받아야 될 거고요.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는 반성문을 보면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죠.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일상이랄까 인생에서 보면 반성이 먼저여야 됩니다. 내 죄는 굉장히 적은데 어찌됐건 미안하게 생각해, 이런 정도로는 안 되는 거고요. 뭐 잘해보려고 했으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처럼 들려지고요. 우리들 일생에서 말이에요, 이명박 같은 죄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지어도 구속됩니다. 본인의 말처럼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뭔가를 한 것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온 죄들로 덮을 수 있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가를 사유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짓들을 했습니까?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것들은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뭘 했다고요? 내가 대통령 가면 이명박만큼 일 못합니까? 인과응보 사필 규정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여러 가지 상징성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박근혜 이명박이 지은 죄, 다시는 죄가 반복되면 안 되는 것이죠. 죄가 반복되면 안 되는 것이지 정치 보복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라고 해서 공과가 없겠습니까? 공이 있으니 과는 없는 걸로 해줘. 과를 있는 걸로 하면 정치 보복이야,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드러난 것처럼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모든 권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 모든 행위들을 한 것처럼 보일 만큼 이명박의 죄는 가볍지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 내려갔을 때 국가기록원에 관련된 그 부분을 갖고 바로 경찰 사찰을 시작했다는 게 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서 본인은 오히려 대통령 기록물을 가져다가 국가기록원으로 넘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건물 지하 창고에 보관하는 이런 짓을 저질렀던 바로 정말 가장 이중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말 오랜 시간 동안의 이명박의 악행, 대한민국은 이명박으로 인해서 최소 20년 정도 후퇴한 나라가 됐습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이명박과 박근혜라고 하는 두 전직 대통령을 권좌에서 사실상 끌어내린 것이죠. 대한민국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위대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따뜻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제 평화가 오고 있습니다. 피스! 이너 피스. 친밀파. 자, 사실은 아이폰 바 신비님 반갑습니다. 기분 좋죠. 봄이 오죠? 부산에서 봄이 시작됐습니다. 빼앗긴 들을 찾았는데 봄이 아직 안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방송하는 몇 시간 후면 동토의 땅을 얼려놓았던 바로 그 악마가
사실상 감옥에 갇히는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가슴이 막 진정되고 좋아요. 10년 동안 얼어붙었던 네. 겨울이 가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봄이 옵니다. 자, 그 시 한 번을 보여주세요. 빼앗긴들이도 봄은 오는 거. 그 지금 어떻게 옵니까? 다들 거기까지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이상화님이시죠? 스케이트요? 신비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 자, 다음에 명령님,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저는 푸른 나무입니다. 최정민 아닙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신비도 아닙니다. 이거 저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푸른 나무입니다. 그린 트리. 그렇지. 푸른 나무 아니에요. 그냥 곰피드로 가자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뭐 이제 마음의 평화가 와서 주위도 좀 돌아보는데 이 녹음실 주위에도 폐지 줍는 할머니가 바로 계시거든요. 사실 우리 녹음실에서 나가는 모든 A4 용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방송하는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게 최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제가 갖다 드리죠, 당연히. 그리고 뭐 택배 시켜서 나온 박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모으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폐지 줍는 노인들하고 좀 친해요. 호칭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런 식인데 대체 저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얼마나 버시나 했는데 최근에 보도 보니까요. 한 구루마? 한 리어카? 뭐라고 해야 되지? 니어카라 해야죠. 그게 한 수레. 한 수레. 손수레. 손으로 끌어가는 수레를 가득 채우면 마차님 그게 전에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략 그 정도 모으면 한 수레를 이렇게 높이 싸가지고 한 사람이 끌고 가면 얼마 정도? 그래도 한 8,000원은 받지 않을까. 적게 본 거네요. 저는 그 정도 되면 한 돈 10,000원 나오는 줄 알았어. 저도 돈 10,000원 정도. 예전에는 제가 알기에도 한 10년 전에 제가 10년 전 기억만 해도 보통 킬로그램당 200원에서 300원 정도 사이였거든요. 폐지가. 그래서 많게는 뭐 10,000원, 20,000원 정도까지 저는 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쭉. 그런데 그게 아닌가 봐요. 요즘 보면. 예.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32kg 다 합치면 그 32kg를 딱 1,000원 주더라고. 32kg 1,000원. 하루 종일 충격이죠.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요. 또 특히 그 폐지나 이런 게 밤에 많이 나오잖아요. 밤까지 하루 종일, 그러니까 노동시간 우리가 보통 뭐 하루에 뭐 8시간 넘게 일한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최소한 20시간 가까이 일을 하시면서도 한 달에 그렇게 모아봐야 한 30-40만 원 버신다. 하루에 10,000원 벌기 힘들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깜짝 놀랐어. 정말 우리나라에 사실 복지 사각지대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눈에 볼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이게 정부에서 복지 정책이 나가는 것도 미흡하지만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부양가족이라든지 이렇게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아들이 살아 있어요. 근데 연락도 안 되고 오고 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성한 아들이 살아 있거나 하면 복지에서 제외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았고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은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는 게 저희 뭐 어머니 뻘, 아버님 뻘 이렇게 한 70대 넘으신 분들은 보면 이거는 이제 사상하고는 별도로 정치적인 이념과 별도로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도서관이에요. 산업화의 주역이고. 예. 그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과 추억과 모든 지식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없어져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그 도서관 자료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냥 방치되고 있다. OECD 국가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의 빈곤, 노인의 빈곤은 유명하죠. 사실은 빈곤에 노출됐다는 게 한 170만 정도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컷뉴스에서는 175만, MBC에서는 170만, 100만 이렇게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 수치 갖고 지금 논쟁이 좀 되고 있는데 저도 충격 먹었습니다. 최고 낮게 잡아도 100만이 지금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뭐 우리가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60세 퇴직하면 75%가 빈곤층으로 추락한다. 이 얘기 우리 방송에서 예전에 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실제 이 통계가 100만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에 고물상이 약 7만 개가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 10명씩만 해도 70만 명이잖아요. 이게 틀린 수치가 아니라는 거에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노인 수가 100만으로 잡더라도 70세 이상 인구가 260만 정도 되거든요. 2017년 통계에 따르면. 그럼 그중에 270만 중에 100만 명이 죽는다는 얘기는 3명 중에 1명이 죽는다는 얘기여서
60대 초반의 빈곤과 맞물려서 이게 100만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 폐지 1kg당 가격이 120원이었대요. 근데 폐지를 주로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그렇죠. 중국에서 지금 수입을 제한하고 있어가지고 가격이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진 거죠. 1kg에 30원에서 40원. 그리고 국제 종이 가격도 또 폭락했다고 예. 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더 어려워지셨고요. 사실은 이제 도시빈민들, 도시빈민, 노인, 노년층 이런 분들을 복지에 관한 문제는 아까 명령님들 그런 얘기 하셨지만 동네에 가면 그 노인들하고 항상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 바로 앞에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제가 어려울 때는요 이분한테 돈도 빌리고 그랬어. 10,000원만 빌려주세요. 뭐 그런 시절이 제가 좀 잠깐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부지런하세요. 저기 개미 같은 분이야. 개미. 하루 종일 자전거 타고 동네를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서 트럭이 가져가. 저거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제 기억하기에 7만 원, 8만 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산더미처럼 쌓고 갖고 가는 게 한 3, 4일 거리나? 뭐 이런 정도였거든. 그분이 자기 부인, 할머니하고 손녀, 손자를 4명을 키웁니다. 반지하에 살면서. 아까 비슷한 얘기예요. 아들이 있는데 할아버지랑 의절하고 그냥 약간 망나니처럼 나가서 아예 안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부인은 도망가고. 그렇게 키우는 그런 분인데 저는 다시 한번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